롱앤숏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전략실 오늘 정희만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희만 전문가가 오늘 아침에 꼽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이슈를 통해서 체크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해외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 확대.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세 번째, 1900선 지지 여부.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벤트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죠.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은데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동성 확대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9월 12일 날 ESM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합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그 ESM은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조치 부분을 좀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합헌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그 ECB의 국채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 어떤 발표로 인해서 우리 증시가 급등을 했다는 부분인데, 만에 하나 ESM에 대한 어떤 독일 재판의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ECB의 어떤 노력은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될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ESM에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나서 이슈가 묻혀졌지만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만에 하나 ESM에 대한 어떤 판결이 예상치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올 땐 시장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날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그 13일 날, 12일, 13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그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도 상대적으로 부진했었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도 상당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지금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계속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50%까지 커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미국의 IS 제조업 지수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했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 8월달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제조업 지수가 안 좋다. 결국 향후 미국 경제의 어떤 둔화 부분을 좀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발표됐던 미국 실업률, 일단 수치로 보면은 괜찮았습니다. 8.1%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소 안정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고용자 수라든지 시간 평균 임금, 평균 노동 시간, 그러니까 실업률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 12월 달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 고용 보고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그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이번 FOMC 회의 때는 오히려 이제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보다는 지준율 인하라든지 오히려 이제 다른 어떤 정부 정책, 어떤 이런 시장에 신뢰를 줄 만한 어떤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또 FOMC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는 측면을 더 많이 봤었는데요. 경제 지표는 충분히 부진했지만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정희만 전문가는 이번 달은 아닐 것이다. 네, 지금 가능성이 50%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이지 지금 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정치적인 부분을 좀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FOMC 회의 부분도 좀 중립적인 어떤 상황에서 좀 정책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QE3가 나올 것이라는 확률이 6, 70%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오지가 않았었죠. 현재는 50%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13일에 FOMC 회의, 또 12일에 ESM, 독일 쪽에서의 판결, 이런 것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짚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건 역시도 수급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변수가 많은 구간에서는 더 좀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동시만기일 때는 좀 충격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동시만기일 날의 어떤 장중의 영향은 해외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독일 헌법재판소의 어떤 ESM에 대한 판결 이런 부분이 장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동시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동시만기일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장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9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은 좀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좀 중립적인 요소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가장 핵심 동시만기일까지 계속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네. 일단 최근에 며칠 동안은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이 지수의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데요. 프로그램 순장고가 8조 8천억, 그러니까 3조 8천억 정도 거의 뭐 4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물량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만기 때 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에 동시만기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어떤 만기의 손익 포지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외국인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 좌측에 있는 부분은 옵션만 순수한 옵션의 만기 포지션이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선물하고 옵션 합성 포지션인데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가 한 2만 1000계약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매수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선물 순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 포지션은 240에서 한 267.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좌측 차트를 보시면은 255에서 최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보신다면 이번 만기 때는 오히려 255 정도의 어떤 설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시 만기 때는 좀 들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기관들의 어떤 옵션 포지션은 다소 좀 다른 전략인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콜 257.5 이상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코스피 200을 257 이상을 안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좀 하방 쪽에 포지션을 좀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본다라면 합성 포지션을 본다라면 242에서 267, 그러니까 좀 넓은 구간의 수익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좀 상방 쪽의 포지션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옵션 만기의 손익인데요. 뭐 옵션의 어떤 순수 옵션의 손익이라든지 선물 옵션 합성 손익도 대부분 지금 손실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콜 257.5 이상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풋 245 이하를 집중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번에 지수 자체는 개인들의 어떤 이익이 확대되는 257 이상이라든지 245 이하는 뭐 좀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좁은,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좀 좁은 흐름의 어떤 이 가두리 장세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기일까지 선물지수 좁은 가두리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서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 1900선 지지 여부. 전문가님, 그래도 정책들이 차례로 나오게 되면서 하단에 대한 지지력, 신뢰감은 조금 더 높아진 상태 아닌가요? 예, 일단 그 12일 날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부분은 시장의 중립적인 영향으로 좀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적인 어떤 예상이 외의 판결이 나올 때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FOMC 회의 부분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악재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하방을 좀 다지는 과정이 좀 펼쳐질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플이 지금 좀 많이 급락을 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이 5일선을 회복을 했었지만 21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이제 전일 좀 20
121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적어도 좀 밑으로 5일선을 좀 확인하는 과정, 즉 1900선까지는 좀 조정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1900선은 최근에 단기적인 저항이 좀 한번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6월 달에 한번 저항이 나왔다가 재차 지금 다시 회복된 국면이기 때문에 1900선의 어떤 지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좀 커질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900선은 뭐 121선이 위치한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에 하나 1900선이 좀 깨진다라면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1900선의 이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ESM, 독일 유로존 쪽의 새로운 구제금융기금인데요. 중요한 유럽의 변수네요. 오늘 롱앤숏 전략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900선에서 1950선의 박스권 전략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전략 부분,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인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50선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렸지만 비중 축소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종가는 딱 중간 1924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롱 전략 1900포인트까지 지수가 내려왔을 때 1순위로 화학 자동차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의 어떤 지배구조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현대글로비스는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로 인해서 뭐 자동차의 어떤 PCC 사업 부분의 호조를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CKD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뭐 현대차 브라질 공장의 어떤 신규 가세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년 그 20% 이상씩 성장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이제 추세선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적어도 하락한다면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투자 전략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매수가는 22만 5천 원,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 21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이 목표가는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오히려 현대글로비스는 단기적인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라면 현재 매수가보다 거의 뭐 배 이상 뭐 한번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장기면 4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고요? 뭐 40만 원, 50만 원도 충분히 열어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결국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매년 20%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의만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